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8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이제 주간으로 펼쳐지는 일요일 10개의 경주고요. 오늘은 이제 2살짜리 경주가 2경주, 3경주가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토요일째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1경주입니다. 1000m고요. 군해산 육군 이세마 경주입니다. 이세마 경주. 여기 럭키파워도 있고 또 금화 얼루어 이런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슈퍼피니시요. 슈퍼피니시 첫 번째 주행심사에서 1분 8초 미달, 그 다음에 1분 2초 선행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런 마필들을 늘 좀 1분 2초를 뛰었다 그래서 예상가들이 아마 다 예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만 가면 선행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 번은 주행 미달을 당했는데 왜 미달을 당했냐? 모래를 맞아서 따라가면서 안 됐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안 된 거예요. 그럼 모래를 맞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리 속에서 뛰는 것도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신마들은 보면 모래예요, 모래. 물론 이제 가끔 보면은 무리 속에서 뛰는 걸 싫어하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모래를 맞으면 점수 운동을 안 한다거나 그냥 막 고개 쳐들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게 다 모래거든요. 그냥 만약에 무리 속에서 뛰기 싫으면 벌써 딱 무리 속에서 확 빠져버려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싫어서 겁이 나는 거죠. 바깥으로 나가려든가 그런 거. 근데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행을 갔어요. 선행 외곽인가요? 선행을 내측에서 갔던가요? 선행 외곽에서 경주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보면은 리듬도 위에 있고 발도 잘 안 바꾸고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마필들이 만약에 또 따라간다? 그랬을 때는 거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선행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이 경주에서는 이제 8번 라운더 하이맨이 있습니다. 외곽에 있고, 안쪽에서는 이제 3번 럭키파워가 있습니다.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에요. 얘네들이 선행을 갈 거예요. 여기서 7번 슈퍼피니시가 선행을 간다라는 것보다 3번, 8번이 싸울 것이냐, 안 싸울 것이냐, 이게 더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3번이 선행을 가고, 8번이 따라가고, 근데 8번이 빨라. 8번이 선행 가고, 3번이 안에 갇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8번이 가고 3번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7번이 외곽에 붙고 1번이 따라가고 또 그 외곽에서는 9번이 붙고, 그러니까 3, 8, 7, 8, 3, 7, 9가 이런 수로 8, 3, 7, 9 이런 순서대로 간다고요.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려셔야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7번이 안에 갇힐 것이냐? 갇힐 확률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죠. 예, 문제는 이 경주에서 이제 9번 금화 얼루어랑 4번 이제 주몽천하입니다. 주몽천하인데 이 주몽천하도 아마 이게 선행 세마필 셋이서 이렇게 뛰는데 가운데에 있었어요. 모래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 여기서 아까도 제가 토일제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주먹이 풀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주행심사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여실히 여러분들이 저게 주먹이 풀어진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주몽천하 같은 경우인데, 이 세마필인데 가운데 주몽천하가 가는데, 주먹이 딱 이 깃고 있죠. 깃고 위에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말을 다 가는 대로 편안하게 다 놔줬어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장거리에서 어떤 재갈을 풀어버린다 그러죠. 지금은 너한테 명령 전달을 안 할게. 네가 좀 편안하게 뛰어봐. 이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삐가 탱탱해진다. 딱 탱탱해진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뛰어야 되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탱탱해지면 어떻게 돼요? 제어를 하는 거죠. 너 지금 뛰면 안 돼. 그러니까 힘으로 제어해 주는 것과 아니면 고삐를 풀어줘가지고 말에게 명령을 전달할 때 지금은 천천히 가자 라고 명령을 전달해 주는 거야.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몽천하 같은 경우는 그냥 다 가는 대로 내버려 뒀어요. 그러면 이게 기성마들처럼 이렇게 기존의 어떤 말들처럼 훈련이 돼가지고 이 직선에 딱 들었으면 자기가 뛰려고 해야 돼요. 훈련이 되면. 그때는 이제 어떤 기수가 이제 추진 동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라스트에서 이렇게 기수들이 고삐 갈아지는 거 있잖아요. 고삐를 왜 갈아지냐면
이 여기다가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렇게 절렁절렁 이렇게 고삐가 이렇게 낭창낭창하게 왔지만 사코나에 돌아서 고삐를 갈아지는 거는 고삐를 짧게 하기 위해서 말에게 딱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고삐를 짧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말에게 여기 재갈이 있는데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주려면 어떻게 해요? 고삐를 탱탱하게 해야 되는 거죠. 고삐를 갈아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중간에 와서 또 다시 갈아져. 그러니까 직선 400m 구간에서 돌아서자마자 직선에 들어서자마자 고삐를 갈아줘서 명령을 전달했어. 넌 지금부터 뛰어야 돼. 라고 했는데 이게 명령이 잘 안 먹혀. 그러면 다시 한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한 100m 남았는데 또 그래. 그러면 또 하는 거긴 한데 그걸 자주 하면 안 돼요. 한 번 명령을 전달했으면 그게 조교거든요. 명령을 전달했으면 직선에서는 쭉 나가야 되는데 얘는 그러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편하게 사코나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라스트에서 어떤 그 걸음은 그렇게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이제 그러니까 이게 13초예요. 13초? 주몽천하가 네, 13초. 13초면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른 마필들이 더 좋은 기록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실전에서. 이제 3번 럭키파워나 8번 라운드 하이먼이 그렇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이제 이 금화 언로인데 그냥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조교를 보는 입장에서는 현혹된다 그럴까요? 이 금화 언로가 제가 토일자에서 얘기했던 뭐 서울 기쁨이나 제우시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그 교본에 나오죠. 그 양성소 이 뭐죠? 상막이나 이런 데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부조예요. 어제도 이제 그런 부조에 대해서 누가 이런 단어를 쓰면 팬들이 알겠느냐? 이걸 풀어서 쓸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저한테 했는데, 문의를 했는데,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조가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그러면 인터넷에 가서 부조를 쳐봐라. 부조를 검색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검색해 보니까 부조 그러니까 뭐죠? 상갓집에 이제 그 부조.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조라고 치지 마시고요. 곱비 부조라고 한번 쳐보세요. 곱비 부조. 그러면은 제가 그분한테 이제 설명을 하고 나서 이거를 곱비 부조 이렇게 곱비 부조, 그러니까 여기 부조 가로 열고 경마, 마필에게 의사를 전달하거나 지시를 내리기 위해 기승제가 행하는 신호나 수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 부조가 뭐 체중 전이 다리, 그러니까 그거예요. 제일 먼저 곱비에다 하고 다음에 다리, 기자죠. 제가 얘기했던 이 기자, 다리라는 게 뭐냐면 기자예요. 무릎에서부터 이 엉덩이를 갖고 중심 이동을 하는 거죠. 그게 체중 전이 부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제 특히 이제 다비드 기순가 뭐 빅토르 기순가 보면은 라트에서 왼쪽 무릎은 떨어져 있고 오른쪽 무릎은 붙어 있어요. 막. 그냥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몰 때는 무릎이 쫙 그 안장에 그 날개라 그러죠. 거기에 딱 붙어 있어서 같이 밀어요. 다시 걷어 들일 때는 무릎을 살짝 띄우고 다시 몰 때는 무릎이랑 같이 내 몸이랑 쫙 밀어주는 거죠. 이제 그런 게 계속 습관이 되는데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물을 붙이고 계속 몰아요. 그게 이제 원래 습관이 되는 건데 정말 기승술이 좋은 분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누구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비드 기순지 보면 자꾸 왼쪽 무릎을 떨어뜨리는데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 말이 바깥으로 기대기 때문에 이쪽 무릎으로 좀 말을 밀어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든 말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가늠이 안 되는 그런 기수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왔겠죠. 예.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랬죠? 이제 그런 겁니다. 이 금아울로의 그 체형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토일자 얘기했던 서울 기쁨이나 제우 시대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사각형이라죠. 대천 뷰티는 보면은 그냥 정사각형이라고, 그러니까 딱 정사각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천 뷰티의 그 체형을 보면 요런 식의 네모를 그렸을 때 요런 식의 들어오는데, 이 얘기했던 그 우리 기쁨이나 제후시대를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돼요. 이게 직사각형이 돼요. 이렇게 네모가 되는 게 아니라 직사각형이, 이렇게 체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모나게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모 안에 들어와야, 이렇게 봤을 때 체장이 이렇게 조금 길어야 되는, 딱 이렇게 그냥 앞뒤 위아래가 똑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체형을 갖고 있는데, 이 금아울로가 딱 그런 아주 직사각형의 체형을 갖고 있어요. 자꾸 옆에서 보기 때문에, 조교 볼 때는 옆에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각선이죠. 한 45도 각도로 저기서부터 이렇게 띄우면 45도 각도고 점점 옆으로 보게 되는데, 그게 그런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거 잘생겼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 오리가 물속에서 막 진짜 바쁘게 발을 움직이는 것처럼 이 발 쓰는 게 간결함이 없어요. 그 뭐 데뷔전 때인가, 지난번인가 데뷔전 때인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그래도 한쪽에만 쏠리는 거죠. 제 그 머릿속에서는 저런 체형을 갖고 있으면은 이런 조금 간결하지 못한 발성을 갖고 있더라도 뛸 거다. 이런 경주, 단거리에서는 좀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런 단점들을 갖고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1번 한강지존인데, 지금 얘가 주행심사 때는 15초 8인데 지난번에 13초 6이야. 그러면 여기서 답은 뭐죠? 그러니까 얘만 조심하십시오. 얘가 분명히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바깥에 있는 마필들이 월등히 빠르지가 않고 0.12초 차이고, 얘가 안쪽에 게이트에 유리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98%는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요 한강지존만 조금 눈여겨보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첫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1200m 군의산 5군입니다. 예. 제가 지금 여기 아까 얘기했던 곱비 부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저도 이거 어제 처음 봤습니다. 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그런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좀 제가 아는 대로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명령을 전달하는 체계다. 근데 그런 것들은 좀 경마 팬들이 알고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런 단어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어떤 글을 조교 스케치나 이런 걸 쓸 때 명령을 전달하는 체계, 제가 이제 거기에 그런 강한 부조를 사용해서 명령을 조금 더 제대로 전달하면 이마필은 뛸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쓴 기억인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부조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들어온 거죠. 문의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 통화를 끝내고 나서 곱비 부조를 이렇게 지금 찾아본 겁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기수가 말에게 기수의 의지를 전달하고 그 의지에 따라 운동을 시키는 신호수단이다. 즉, 말에게 의사 전달이나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 기승자의 곱비, 다리 및 중심 이전 등의 조작으로 기승자의 의사를 말에 감지시켜 복종케 하는 신호나 수단을 말한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죠? 이게 위키백과 거기 있는데, 저도 이거 처음 봤습니다. 이게 교과서에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똑같진 않지만, 제일 처음에 그 첫 장에 우리 처음에 이제 그 과목이 상마학이라 그러죠. 상마학이 맞나? 예. 상마학의 첫 번째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부조입니다. 부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이제 과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거죠. 종류가 보면 부조의 종류가 곱비 부조, 다리 부조, 체중 전이의 부조, 이게 주부조예요. 주부조. 그 다음에 부부조를 보니까 박차 이런 거죠. 음성 이런 것들이 부부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요거만 곱비 부조라고 치시면 나오는 것 같아요. 요거를 한번 잘 좀 숙지를 하고 계시다가 기수가 어떻게 명령을 전달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저 기수가 어떤 지금 말하고 어떤 그 호흡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경주 가겠습니다. 예. 8번 플래시 썬더입니다. 이제 선행 찬스를 만났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젤로스, 이게 이제 딱 선행입니다. 얘가 있기 때문에 젤로스만 그냥 잘, 그리고 뭐 27배? 예. 예.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그러니까, 그때 젤로스랑 뛸 때, 젤로스랑 상대가 젤로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빅 에너지죠? 예, 여기 보면 되는구나. 예, 빅 에너지 아닌가요? 플레이스 언더. 예, 빅 에너지. 가만시 기수가 인기. 이거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배터한테는 있으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이게 이제 빅 에너지가 여태까지 토요일 일요일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경직된 몸.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힘이 있어서, 동체에 힘이 있어서 꾸준히 뛸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 꾸준히 뛰는, 제가 꾸준히 뛰는 그런 과정에서 누군가가 얘를 덮칠 수 있는 추임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얘는 그거밖에 못 뛰기 때문에, 얘는 최대한 그거밖에 봐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여태까지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이제 그런 거고요. 뭐 천군이나 제가 토요일째에서 얘기했던 건. 그 다음에 이 플래시 썬더가 이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선행, 그런 상황에서, 그런 판에서 선행을 가가지고, 못 이기면 어떡하냐. 뭐 속된 말로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뛰어도 그거를 그렇게 뛰겠다. 이제 그랬던가요? 하여튼간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얘 같은 경우가 보세요. 이제 천행 못 가니까 죽어요. 죽습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바꿔야죠. 계속 선행만 갈 거야? 그래요. 여기까지는 인정하면 돼요. 우리는. 배터 입장에서는 이제 인정을 하면 돼. 얘가 선행을 가요. 근데 하나 조심하십시오. 언제든지 변수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늑발을 한다거나. 근데 늑발하는 것까지는 좀 예상하기 좀 힘들잖아요. 물론 이제 예측 어느 정도 이제 뭐 좀 느낌이 올 수가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뒷다리가 조금 안 좋다든가 뭐 그러면은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서 또 딴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들 매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발주가 늦는 마필 보면은 말은 사지동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발주대에서 딱 튕겨져 나왔을 때 여러분들 화면에 볼 때 보면은 앞발이 딱 들고 뛰어요. 그죠? 들고 뛰죠. 이렇게 앞발이 땅에서 떨어져요. 지면에서 딱 떨어져서 출발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말은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제가 그런 예 들었잖아요. 깨구리가 점프할 땐 주저앉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뒷다리에 빗다리에 힘이 쫙 들어가서 주저앉았다가 앞발이 떠서 추진이 되는 건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잘 이해를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태까지 토요일 일요일째에서 지금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발주대 문이 열려서 앞발이 딱 보이니까 앞발이 땅에서 떨어지니까 앞발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뒤가 나쁜 마필들 요배통 뭐 뒷다리에 어떤 뭐 구절염 뭐 이런 마필들 비절염 비절에 뭐 비절도 보면 뭐 이렇게 뭐 좀 가벼운 거는 뭐 그렇게 큰 저거는 없어요. 영향은 없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허리나 뒷다리에 어떤 파행이야. 그러니까 뒷다리 파행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요배통이나 그런 쪽에서 많이 올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주저앉았다가 차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00m 뛰려고 뭐라 그래요? 출발 때 딱 주저앉는데 내가 다리가 아픈데 이게 차고 나가겠냐고요.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예측은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뭐 그런 거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선행을 좀 나서 수 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서 변수는 늑발이 아니라 안쪽에 2번 지스타입니다. 지스타. 이거 안토니오 기수 100% 선행이에요. 선행. 근데 얘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부자연스러움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 토요일날 일인가 일요일날 모랑 동반 숫보를 했는데 아닌가? 네, 4번 나노메트 신마 좀 있으면 나오는 신마랑 같이 이제 동반 숫보를 했는데 얘 걔를 못 따라가요. 여기에 제일 센 마필은 1번 마에스트로인데 이게 조교를 안 했어요.
이 지금 센 데만 뜨잖아요. 드림K, 해두령, 휘두령, 김성 크라운, 걸장맨, 월드에너지, 에너자이스, 용암부스. 여기다 얘네들 갖다 놓으면 다 인기마요. 다 인기마기 때문에 얘가 좀 센 데 뜨다니는데 이 조교를 단주 조교에서 단주 조교, 그리고 단주 조교도 그냥 속보 하나 구보 하나 이런 식의 조교를 했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4번 챈슬러입니다. 이게 선행은 가죠. 비체카 이겼어요. 선행 외곽에서 비체카 선행 가는데 그거 덮쳤어요. 덮치는 그 과정이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보이고. 그다음에 6번 옥천 채강입니다. 요는 지난번처럼 타야 돼요. 지난번에 어떻게 나오니까 맨날 이거 지금 박태종 기수 앞에 가서 무너졌잖아요. 제가 뭐 쌍승식, 송재철 기수가 기승할 때 쌍승식까지 추천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박태종 기수가 계속 몰고 나갔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딱 잡고 나가잖아요. 지난번 뒤에 있잖아요. 손 하나 까딱 안 하잖아요. 네. 뒤로 딱 들어가가지고 라테 취입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하클래스도 아니고 중상 클래스 거기에요. 최고 클래스는 아니지만 근데 거기서 지금 말이 취입을 해요. 근데 발도 잘 바꾸잖아. 근데 얘가 지금 자전지 파잉가 있죠. 또 자전지 파잉이 있어서 오른발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근데 아무튼 이마필은 제가 봤을 때 뭐 데뷔전 때부터 이마필은 분명히 뛸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이유를 못 찾겠어요. 뭐 특별하게 지금 골막염 때문에 데뷔전 때 조교를 안 했습니다. 이용호 기수가 기승했을 때. 그러면서도 제가 추천드렸어요. 이마필은 뛴다 그러면서.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 그게 완벽하게 어떻게 회복이 안 된 건지 지금 보여주는 게 좀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는 따라가니까 조금 걸음이 나오더라.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7번 메인 오브 킹입니다. 얘는 지금 최근에 제가 계속 이제 추천드려서 어떻게 좀 사대가 좀 잘 맞았어요. 뭐 얘랑 뭐 짝을 맞췄는지 안 맞춘지 좀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예. 미쳐 있습니다. 뭐 이제 그랬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말이 그동안은 미쳐 있으니까 막 뛰려고 해요. 스스로. 그러니까는 기수가 너무 뛰니까 조교자가 제어를 할 정도예요. 근데 이번에는 김하영 기수요? 김하영 기수가 채찍까지 들이대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아쉬움이 남다라는 게 그 컨디션은 변함이 없어요. 없는데 아마 이제 김하영 기수가 계속 이창만 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뛰라고 이제 두들겨 팬 모양인데 뭐 괜찮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면 얘의 능력을 보면 딱 그만큼이에요. 왜? 아까 얘기했던 얘도 보면 조금 정사각형의 체형을 갖고 있어요. 주폭이 작아요. 한계 주폭. 제가 이미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9번 이 네모 프린세스입니다. 첫 번째 모래 맞으니까 못 왔고, 두 번째 어때요? 모래 맞으니까 막 바깥으로 나가 사코나 외곽으로 돌아서 그래가도 또 올라오잖아요. 이게 430kg짜리예요. 참 이마필은 제가 첫 데뷔전 때도 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 500kg짜리처럼 아주 시원시원하게 뛰어다닌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추천드렸던 마필이에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근데 지난번에도 모래 맞으니까 코나 돌면서 나가려고 하죠. 그러면 그거를 제어를 했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이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 격차가 좀 있었는데 라스트에서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보면 과연 안에 갇힐 것이냐 안 갇힐 것이냐 그것만 좀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경주는 저는 이제 8번 플래시 썬더의 옥천 채강인데 나머지 메인 오브 킹 이런 마필들은 데려가야 되겠죠. 안쪽에 이제 이 마에스트로가 단주조기 때문에 어떤 컨디션 어떤 체중을 들고 나오느냐 거기까지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경주였습니다. 네,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1400m고요. 네, 1번 이제 킹신바입니다. 킹신바. 2번 킹신바인데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경주입니다. 이 킹신바가 지금 이동화 기수가 조교를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했는데 조교만 제대로 하면 뭐 하냐는 얘기지. 제가 이제 토요일자에서도 그 흐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흐름이 과연 얘한테 취입이 통할 수 있는 흐름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옥성 기수가 1번 게이트예요. 11번 게이트에 있을 때 추천드렸던 마필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그 조교, 그러니까 얘는 겉은 항상 멀쩡해요. 겉보기에 컨디션은 멀쩡한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 공중되는 자세예요. 공중되는 주행. 공중. 그러니까는 자꾸 순발력이 없어요. 공중 뛰기 때문에 밑으로 쫙 깔려 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보자고요. 지난번에 2번 게이트였었어요. 9번 게이트에서 이동화 기수가 이제 중간에 못 따라가니까 채찍인가 뭐 한번 몰죠. 몰고 때리고 몰아요. 한번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라스트에서 이제 바깥으로 쫙 빼서 추입을 시작을 합니다. 올라와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김옥성 기수처럼 11번 게이트에서 그냥 나 죽었네 그러고 뒤에 있다가 라스트가 열리기를 바라는 게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아무튼 얘가 이제 그 공중되거나 발을 잘 안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마필인데 그런 것들을 다 했어요. 근데 이 경주 자체가 얘가 가장 꼬발해서 또 뛰어요. 근데 앞에 있는 마필들이 지금 1번 누구예요? 무슨 캣? 베스트, 퀸 오브 베스트, 그 다음에 외곽에 10번 황금달빛, 또 그 다음에 3번 누구예요? 세명강자, 12번 회두령, 이런 마필들이 특히 이제 1번이나 10번이 퀸 오브 베스트나 황금달빛이 경주를 무척 빨리 끌고 갈 거예요. 아니면 그냥 퀸 오브 베스트가 쉽게 선행을 가버리면 얘기는 달라지는데 지난번에 이혁 기수가 선행 가서 1400에서 쉽게 선행을 못 가죠. 막 뒤에서 막 바짝바짝 붙잖아요. 걔네들이 빠른 마필이 아닌데, 그러니까 상대가 약한 상대인데 바짝바짝 붙어요. 근데 라스트에서 돌았으니까 얘가 또 여력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걸음에 여력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10번 황금달빛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경주 자체가 완전히 또 흐름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퀸 오브 베스트가 쉽게 선행을 가버리면 돼. 근데 10번이 와서 분명히 자기도 선행 가겠다고 할 거거든요. 근데 10번은 선행, 지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평수 기수가 3차 올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마필이에요. 이게 등치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얘를 보면은 좀 많이 표시가 날 거예요. 체장은 좋아요. 근데 얘가 동체와 하체의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못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체는 힘 있는 동체를 갖고 있지만 짧은 주폭을 갖고 있어요. 그 좋은 등치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등치는 11톤 트럭이야. 근데 바퀴는 티코 바퀴를 달아놨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선행 가도 안 되는 거죠. 예.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과부하가. 근데 초반에는 일단 스피드가 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근데 과연 퀸 오브 베스트를 어떻게 압박을 하거나 넘어가거나 거기에 따라서 흐름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킹신바는 김옥성 기수는 뒤에서 11번 달고 있을 때 꽉 붙들고 있었지만 아까 얘기했던 이동화 기수는 9번 달고 중간에 한번 채찍질을 해요. 몰고 따라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 킹신바에 대해서 이 흐름에 과연 이동화 기수라도 잘 탄다고. 제가 요즘에 이동화 기수 칭찬 많이 하죠. 정말 잘 타요. 선행 갈 땐 선행 가고 추입할 땐 추입하고 그 말에 따라 딱 하는데 이 경주 자체가 아무리 빠르기 때문에 아무리 이동화 기수라도 분명히 지난번처럼 또 어이구 너무 늦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몰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냥 때리거나. 그러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는 거고 일단 얘를 축으로 공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이온스타 있고 마바이 있고 회두령. 그러니까 회두령까지 가져가긴 조금 그래요. 제가 이 회두령 계속 공백기를 갖고 나오면서부터 계속 추천드렸던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한번 성공을 했는데 인기 1위랑 들어오면서 배당이 없는 거죠. 이건 뭐 의미가 없는 거고. 일단 그래서 이경주는 2번 킹신바, 에이온스타, 마바이 뭐 이렇게 세 마필로 좀 압초가 죄송합니다. 여기 4번이 있네. 더리퍼가 있네요. 예, 더리퍼까지. 더리퍼는 1400을 경험했고 나머지 이제 에이온스타나 마바이는 1300이나 1200까지 뛰어본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마바이가 따라가면서 박현우 기수가 입상을 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그 박병윤 기수의 23조 월드참이 10번 달고 늑발을 해가지고 몰고 나갔죠. 예, 경주를 그러니까 그런 경주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월드참이 쉽게 선행을 가고 마바이가 조금 거기에 뭐 이렇게 차분하게 따라가면서 라스트에서 누구죠? 마바이가 시원하게 올라왔다면 저 마필 능력이 있구나. 정말 내가 뭐 본 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날 월드참이 라스트에서 걸음이 무뎌졌거든요. 근데 걔를 못 잡아. 못 잡는다고. 근데 지금 부담 중량도 57kg로 늘어났고 이마필은 뭐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데뷔전 때 누구죠? 데뷔전 때부터 제가 이마필도 계속 추천드리는 마필이에요. 뭐 중간에 한두 번 빠진 적은 있지만 이런 마필이 정말 잘생긴 거예요. 500kg가 넘어가는데 유연하고 생긴 거 다 잘생겼고 유연하고 동체 하체 밸런스 잘 맞고 딱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직사각형의 체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 힘이 완벽하게 차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다 57kg의 부담 중량 이런 것들이 버거워 보이지만 분명히 잠재력은 있다. 그래서 에이언스타나 킹신바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마바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킹신바가 제대로 이제 한번 조교를 했고 얘는 그냥 뭐 취임만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킹신바를 좀 추구를 해서 공략을 좀 해볼까 싶은데 4번, 8번, 9번 요 세 마필은 기본권에 있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여러분들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전 경주에 경주가 많이 빠르다 그러면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킹신바로 갈 것이냐 아니면 뭐 마바이나 더리퍼 쪽으로 다시 축을 좀 바꿔 가든가 여기 이 경주는 좀 융통성을 좀 발휘해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4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300m고요. 국내산 4군입니다. 이 경주는 배당 한번 노려볼까요? 이 소우주입니다. 소우주. 참 지금 23전을 뛰면서 3착 2번 왔어요? 3번 왔어요? 3번 왔어요. 근데 이런 마필들은 지금 보면은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런 체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썬더플랫인가요? 뭐 그런 마필처럼 발 쓰는 게 약간 가지런함은 조금 부족해.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세 발의 피거든요. 세 발의 피기 때문에 계속 이 마필이 눈에 가요. 나오면은 딱 보면은 그냥 오 잘생겼네, 잘 뛰어요. 이 마필이 지금 조금 이따 8경주에 나오는 아르고탑하고 동반 스포했어요. 근데 아르고탑이 이제 2번 뛰었나요? 2번 뛰고 2번 다 선행을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결국 아르고탑이 순발력이 좋다는 게, 순간 탄력은 좋다라는 얘기네. 얘가 그 순간 탄력을 능가를 해요. 거기다가 얘가 또 길게까지 앞서가요. 물론 아르고탑이 아직 어리고 아직 좀 경직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험 있는 얘가 좀 앞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최근에 와서 이렇게 계속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유승환 기수도 보면은 좀 이렇게 선두권에 붙어가려고 그러는 그런 스타일의 기승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경주는 조금 소액으로 좀 공략을 해볼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 이런 누비 강자 같은 경우 바닥에서 와요. 마찬가지예요. 누비가두나 뭐 조금 아까 얘기했던 킹신바나 같은 맥락이에요. 바닥에서 오죠. 이경주의 선행은 이제 10번이 뭐예요? 이 영광의 미소가 가는데, 얘가 지금 지난번 뛴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센 상대랑 안 뛰었어요. 물론 얘를 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마피는 아니죠. 선행을 갈 걸 대비해야 되는데. 그냥 빅스고거든요. 빅스고. 빅스고가 지금 조금 부상해서 계속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추천드리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도 잘생겼어요. 아마 데뷔전 때부터 제가 이 마필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르겠어요. 이 빅스의 혈통이고 1000만원짜리면 뭐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조금 어떤 혈통 기대치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뭐 혈통은 퍼센트로 따진다면 10%도 저는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으면 일단 생김새예요. 그 다음에 경주에서 근성이 있느냐 없느냐, 생김새에서는 유연성을 갖고 있느냐, 근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것들인데, 얘는 제가 봤을 때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제 이 빅스라는 혈통이 이제 우리가 모르는 이제 심폐 기능이 얼만큼을 갖고 있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뭐 1400까지 지금 뛰는 거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 54kg의 오수철 기수인데, 뭐 이 정도 되면 선행을 가지 않을까 싶어요. 뭐 선행만 하기 때문에 선행까지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림 스피드, 얘도 이제 얘는 컨디션도 지난번에 왜 1600? 1400? 1400에서 왜 줬는지, 그때 왜 줬죠, 이 마필이? 하여튼간 기본은 돼 있는 마필이에요. 그거 찾으면 좀 시간 가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4번 넌넌넌입니다. 이거 선행 가서 지난번에 실버스타가 지난주 마지막인가 몇 경주에 들어왔죠. 김태희 기수 타고 김하영 기수예요. 하여튼간 11번 달고 들어왔는데, 그걸 보면은 얘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나머지 말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선행 갖고, 예전에 부민호 기수가 탈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거 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최범행 기수가 런던런 1700에서 입상했을 때, 그때가 뭐였었죠?
썬파이팅인가 그거 할 때 제가 한진말로 지금 추천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뛴 걸 보면 얘가 뭐냐면 얘도 딱 보면은 아까 뭐 얘기했죠. 이런 어떤 경직된 몸을 그러니까 유연성 경직됐다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고 그건 아니고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딱 중간 있고 없고 딱 중간이에요. 그냥 뭐 있는 듯 많은 듯이에요. 조금 주폭이 작아요. 그래서 제가 체벌면 기수 탈 때 이마필은 인기권에 있으면 너무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자 지난번에는 제가 이 뭐 뭐 차선책이 선의권이다. 여기서는 선의권이고 뭐 더 좋으면 최선책은 선행이겠지만 근데 진짜 선행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진짜 선행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말이에요. 거기다가 실버스타 빼면 남은 이마필은 없었다. 신의 한 수. 신의 한 번을 보세요. 오우철 기수요. 3코나서부터 4코나까지 말이 바깥으로 나갔는데 제어가 안 돼.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마필도 그렇고 또 뭐죠? 그런 마필들을 만약에 제어를 했으면 제가 그렇습니다. 오수철 기수 뭐 빡첨에 막 입상하니까 뭐 오수철 기수 막 그러는데 물론 그게 오수철 기수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경험이 이제 몇 번 했어요. 오수철 기수가 왜 어디 갔어 오수철 기수가 예 26번 탔어요. 26번 탔는데 무슨 거기에 뭐 싹수가 보이네 막 그러다가 지난주에 인기 막 빠지니까 여러분들 또 뭐 어떤 그 사이트에 보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둥 뭐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최소한 100전 뭐 한 200전 넘어가면 그때 딱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기수들은 그냥 부담 중량만 따지시면 돼요. 거기다가 좀 더 편하게 가면 선행이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시면 되는데 물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규 기수 말 타는 거 보세요. 저는 오히려 이상규 기수에게 지금 뭐 조금 더 눈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선취입을 다 해버리잖아요. 근데 물론 오수철 기수도 뭐 청산강호 이런 거 뭐 취입은 했습니다. 근데 그 흐름이 앞에서 섰기 때문에 취입처럼 보이는데 이 이상규 기수는 전형적인 스스로의 취입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취입을 해버려요. 예. 그게 뭐예요? 본인 스스로 취입한다는 게 뭐예요? 힘 한 배 해갖고 올라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오수철 기수가 그 탔던 그 뭐 청산강호나 이런 마필들 보면은 그 경주 자체가 취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경주예요. 말 스스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어떤 힘을 안 배해서 올라와 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주는 일단 뭐 빅스고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간다면 빅스고를 축으로 해서 이제 뭐 소우주라든가 안전장치 이제 뉴비 강자라든가 이제 해두고 가는 게 낫죠. 그다음에 신의 한 수가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취입을 할 것 같아요. 취입이 아니라 선행은 안 가고 선의권에서 경주를 펼칠 것 같아요. 근데 선의권에서도 될 것 같아요. 말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마필도 제가 데뷔전 때 누구죠? 박으른 기수가 기승했을 땐가 그때 추천드리고 제 생각이 맞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선행을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계속 지금 선행만 가서 2번인가 3번 입상했던 마필이에요. 2번 선행만 가서 그때 박으른 기수도 선행 갔어요. 지난번에 오수철 기수도 선행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얘는 선행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따라가도 될 것 같은 그런 컨디션이에요. 그러니까 뭐 런런런이 가든 누가 가든 간에 뭐 10번이 가든 뭐 누구죠? 그 영광의 미소 얘가 가든 뭐 바로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김태희 기수면 무리한 전개는 안 하겠죠. 뭐 최근에 김태희 기수 보니까 완전히 뭐 지금 판단해도 돼요. 김태희 기수나 김하연 기수 지금 판단해도 됩니다. 그런 기수들 뭐 좀 벌써 오수철 기수나 이상규처럼 그렇게 뭐 서둘러서 그럴 필요는 없고. 근데 김태희 기수도 아주 등자가 짧아요. 자세도 좋고 김하연 기수도 그렇고 약간 조금 이제 흔드는 것만 채찍질이나 라스트에서 추진할 때 그런 것만 그래도 좋아요. 추진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더 안정되라 이제 그런 뜻이지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 경주는 아예 고배당을 노리고 소우주를 축으로 갈 거냐 이제 그 빅스고의 컨디션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뭐 체중이 뭐 느닷없이 뭐 10kg 20kg 빠지 그러지 않는 이상은 정상 공략이 필요한데 그랬을 때는 소우주를 축으로 가도 한번 해볼 만하다. 좀 뭐랄까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경주였습니다. 네, 9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200m 국내선 오픈, 이제 루키 스테이크스인데, 이제 서울, 이세마, 이게 이제 연말인가요? 이세마 경주가 중간에 또 몇 개 있죠? 몇 개 있는데, 연말에 브리더스컵인가요? 이제 거기, 그랑프리 있을 때, 그랑프리보다 먼저 펼쳐지는, 거기에 이제 나갈 말들을 서울, 부산 이제 따로따로 해서 이제, 한번 이제 오픈으로 이제 딱 펼쳐지는 거죠. 여기는 그냥 저는 그 3번 자이언트 펀치입니다. 지난번에 그냥 제가 딱 한강 에이스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필요한 말들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3번 자이언트 펀치 지난번에 따라가니까 어때요? 모래 맞으니까 막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자이언트 펀치 같은 게, 이 송재철 기수 보면은 왜 그냥 비교는 하지 말자고요. 왜 그냥 좀, 아니 내 말이 추입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 말이 분명히 뒷심이 있다라는 걸 알 텐데 그걸 그냥 뭐 무슨 오토바이 타듯이 막 왜 쫓아가냐고요. 이 좋은 말을 갖고, 이거 정말 좋은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콩코드 포인트니, 지금 콩코드 포인트가 지금 아마 카우보이 카라고 콩코드 포인트하고, 예, 이 자마들이 아마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게 많죠. 말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이거 뭐 굳이 여러분들에게, 예, 지금 올드 패션드가 인기 1위에요. 그 자마들 상금 순위가, 그 다음에가 카우보이 칼이고 그 다음에가 머스킨맨이네요. 요즘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콩코드 포인트가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순위가 좀 꽤 올랐던 그런 마필인데 많이 떨어졌나 보네요. 자마들이 지금 활약을 못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콩코드 포인트의 활동도 보면은 잘 생겼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 보면 카우보이 칼처럼 근성들이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이 머스킨맨 혈통이 있죠. 요거 조심하세요. 근데 얘네들이 이 카우보이 칼하고 카우보이 칼하고 이 머스킨맨하고 좀 비교를 하면 뭐냐면, 머스킨맨은 전부 다 성질이에요. 성질, 단거리.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갖고 있으면 그냥 뽀로로 하다 말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냐면 약간 그 근성은 좋은데 경직된 감이 없잖아요. 반면 카우보이 칼은 상당히 좀 유연하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카우보이 칼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이 단거리가 많은 우리나라 경주에서는 머스킨맨도 조심하셔야죠. 예, 머스킨맨도 그런, 거기다가 좀 등치 큰 말들이 있으면 460, 70 이 정도의 체형을 갖고 있으면 장거리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안에 무조건 갇히죠. 1번, 2번, 5번이 빨라요. 1번, 5번이 빠르기 때문에 이것도 모래 맞아야 돼요. 그러면 따라가지 말고 그냥 바닥에 놔 죽었네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기려고 욕심 부리다 보면 얘만 자꾸 거기에 습관이 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1번 아르고탑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소우주, 뭐 그런 맛, 소우주하고 동반 스포했던 거, 소우주 맞죠? 스톤 매직, 소우주 뭐 이런 마필들하고 동반 습볼했을 겁니다.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얘도 분명히 안토니 기수의 일본 게이트면 이거 뭐 웬 떡이냐 그러겠죠. 일본 게이트에 선행 갈 수 있는 그런 찬스인데, 근데 선행을 이제 무리하게 갔어. 예를 들어서 200m, 100m를 무리하고 갔어. 근데 바깥에서 이제 2번 그린 스파크나 이제 5번 한강 에이스가 이 박태종 기수도 선행 가려고 할 거거든요. 그냥 힘쓰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5번 한강 에이스가, 이게 뭐 지난번엔 제가 발 쓰는 게 조금 이렇게 좀 아까 얘기했던 그 킹신바처럼 좀 약간 허우적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렇게 아마 이마필은 기억이 없어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주폭이 460km? 예, 460km 나왔는데 주폭이 거의 500km짜리예요. 시원시원해요. 이게 이마필도 지금 한강에서도 뭐랑 동반 스포했죠? 옥천체가 아닌데. 예,
이제 콩코드 스포트 이마필도 보세요. 이마필도 콩코드 스포트도 좀 있으면 나오나요? 뭐 하여튼간 콩코드 스포트도 만만치 않은 마필은 지금 하만식 기수가 막 취입하고 선행 가고 막 그랬더니 선행 가서 무뎌지니까 취입해버리잖아요. 능력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런 마필을 얘가 이겨요. 완전히 뭐 그것도 뭐 요만큼 이기는 게 아니라 이만큼 이겨요. 많이 이기는 그런 상황이고. 그 월드킹맨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던 이경주에서는 조금 좀 상대적으로는 처지는 능력이지만 얘야말로 지금 이제 이 김원균 기수가 제가 누차 매번 뭐 무조건 앞에 갑니다 이 기수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필들은 딱 보면은 그냥 기수의 성격은 그럴지 몰라도 기수의 어떤 스타일은 그럴지 몰라도 성격이 아니죠. 스타일은 그럴지 몰라도 이거는 이경주에서 얘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나도 선행을 갈 거야 라고 앞에 자기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빨라요. 이 월드킹맨한테.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거예요. 천군이나 이런 말들, 킹신바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마필은 보면 480km, 90km 나가는데 얘도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황금달피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동체와 하체의 바랜스가 약간 그냥 다리가 조금 짧아요. 동체에 비해서. 그러니까 힘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얘가 자꾸 쓰는 거야. 그걸 지난번에 이제 그 누구죠? 김원균 기수가 따라가면서 테스트를 하죠. 반응을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데 자동으로 지금 1, 2, 4, 5번이 빠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 2, 4, 5번이 아까 얘기했던 막 충돌이 나가지고 5번이 막 그 한강 에이스가 죽기 살기로 선행가 그러면은 딱 겁나는 마필이 월드킹맨이에요. 그러니까 뭐 따라갈 거냐 참고 갈 거냐 참고 가는 쪽이면 얘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무시 못한다는 얘기죠.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경준 일단 프리오사나 한강 에이스가 뭐 조금 유리해 보이는데 1200을 경험을 안 했고 프리오사는 따라가도 지난번에 뛴 걸 보여줬는데 라스트에서 조금 걸음이 시원시원하게 안 나왔죠. 그리고 상대가 뭐였었죠? 네, 라스트 펀치였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저도 지금은 프리오사 쪽으로 치우치는데 일단 뭐 누구죠? 월드킹맨의 어떤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조금 월드킹맨 쪽으로 축을 좀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8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주입니다. 10경주 1800m고요. 1등급입니다. 예, 이제 이경준 파이팅 스톰이 지금 너무 지금 경주가 불리하게 됐어요. 1번 게이트에 얘가 이제 여기서 저 건너편에 가서 밖으로 돌아 나오네. 이 마필은 뭐 문세영 기수가 뭐 매번 앞쪽에서만 경주를 펼쳤던 마필이죠. 물론 이제 그 1300인가 1400에서는 따라도 갔습니다만은 좀 따라가면서 그게 안 나온다라고 걸음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장거리에 와가지고는 전부 다 뭐 선행 아니나 선행 외곽이나 막 이렇게 좀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전개를 많이 펼쳤습니다. 근데 오늘은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안에 꽉 박혀 있어요. 근데 얘가 1군에 올라와서 지금 지난번에 아주 죽 썼죠? 예, 죽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분명히 어떤 그 더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불리하게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바이킹 스톰이 제가 이제 뭐 좀 아주 심하게 어떤 그런 이마피를 그렇게 평가를 하지는 않았는데 좀 이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마필은 보면 다 얘는 바란스 같은 건 좋아요. 다 좋은데 워낙 등치가 크다 보니까 좀 공중공 아까 얘기했던 킹신바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힘을 많이 쓰는 그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번 게이트가 얘한테는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도 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강토마도 이제 뭐 거의 뭐 부상 때문에 그런지 조교를 예전처럼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5번 정문사입니다. 그냥 보여준 전력상 얘가 축일 것 같아요. 근데 말 컨디션은 맨날 뭐 그 모양이에요. 뭐 더 이상 좋아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윤승할 때 보니까는 그 뻣뻣한 게 보이던데 이번에도 한번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근데 조교 내용은 괜찮아요. 뭐 그냥 하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조교를 했다면 얘가 갖고 있는 능력은 분명히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좀 센 데만 뛰어다녔죠. 이게 중 하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얘는 중상 클래스만 뛰어다니는 마필이고 슈퍼삭스 59kg. 다른 건 몰라도 그 다음에 59kg를 달고 얘가 이제 따라가면서 되겠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동안 이제 지난번에 그 멀로 기수가 따라가면서 모래 다 맞히고도 내가 보여줄게. 예전에 이정 기수가 막 선행 가고 그랬던 마필이죠. 그래서 제가 모래 맞으면 안 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탔죠?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도 선입권에서 못 왔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마필은 모래 맞으면 안 뛰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멀로 기수가 처음 타고 모래 선행 안 가고 모래 맞췄죠. 근데 인기 1위였었는데 졸전을 펼쳤죠. 근데 지난번에 한번 타는 거 보세요. 모래 다 맞히고 내가 보여줄 거야. 이렇게 힘 안 배하면 뛸 수 있어. 멀로 기수는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진짜 이 기수만큼은 그런 거를 개의치 않고 타요. 근데 안토니오 기수 같은 경우 보면은 전혀 반대죠. 나 모래 무조건 안 맞힐 거야. 바깥에서 내가 3번이고 바깥에 7번이 선행 오면 여기서 바깥으로 뺏어 가잖아요. 그런 정도예요. 근데 멀로 기수는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맞춰. 그래 이번에 지면 다음번에 이기겠지. 그럼 말의 어떤 장래성을 좀 봐야 되는 거, 비전을 봐야 되는 건데 그냥 안토니오 기수처럼 당장 이기려고 하면은 이 마필은 오래 못 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릴페트론인데 얘야말로 지금 상대 울트라 펀치랑 뛰었어요. 갤럭커리 울트라 펀치. 근데 뭐 선취입을 다 했다라는 건데 그래도 지금 우리 흥행길주 예전에 블랙머스크 이런 마필이랑 왕복꽃한테도 진 마필이에요. 저는 57kg면은 이 릴페트론이 좀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이 위너골드인데 사이즈는 정문 사이즈랑 여기서 제일 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마필이. 그 다음에가 이제 안에 뭐 있어요? 슈퍼삭스 뭐 이렇게 요 세 마필 정도만 사이즈상 그렇건데 이 위너골드가 7살 되면 지금 컨디션이 아니고 반면 이 왕벚꽃입니다. 요거는 좀 체중 체크만 하시면 돼요. 얘가 지금 컨디션이 오히려 바이킹스토보다 더 좋아요. 컨디션은 바이킹도 더 좋은데 얘가 지금 1800에서 딱 멀로 기수가 한 번 들어온 거야. 그때가 상대가 약해요. 아이언삭스가 선행 가고 나머지 마필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상대가 없기 때문에 거리에서 1800을 얘가 2번인가 밖에 안 뛰어봤어요. 제가 어디다 써놨는데 2번인가 3번인가 뛰었을 겁니다. 장거리 경험이 없어요. 예전에 막대영 조교사가 아마 이제 이 마필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 1400이나 이 중거리 여기를 많이 뛰었습니다. 장거리는 한 번 뛰었다 실패하고 나서 지난번에가 2번째인가 그랬을 겁니다. 1600도 한번 뛰어봤네요. 그리고 이제 1800이나 이런 장거리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2000m 나왔는데 역시나 무너지고 말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57kg의 왕복 그 상대적으로 누구죠? 릴페트는 57, 슈퍼삭스 59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이 왕복꽃의 54kg는 봐줄만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딱 뭐 5번 정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를 축으로 해서 조금 분산 배팅을 하면서 배당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은 왕벚꽃이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10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8월의 마지막 주 8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예,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뭐 다음 주가 뭐 추석 휴장전을 앞둔 그런 주기 때문에 아마 좀 이번 주도 이제 복작복작 될 겁니다. 거기다가 또 국제 경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난해합니다. 여러분들 좀 조금 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차분하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